예,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2년부터 삼재가 오는 2022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주 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그 사주에 따른 그 대운에서 좋은 작용을 하면 이렇게 삼재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안 좋고 하는 것도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운이 좋다 그래서 이런 운에 좋냐 하면 좋지는 않은데 다른 좋지 않은 그런 사주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운에서 받쳐주고 그 사주 원국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힘들고 자칫하면 쪽박까지 갈 수 있는 운세가 어떤 운세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그런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운세고 그리고 어떠한 안 좋은 사건이 있겠구나라는 게 감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주의를 하고 매사 3, 4일원의 마음으로 임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운세를 본다는 것은 피용취길로 요약이 되는데,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한다 이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죠. 일단 내가 유리한 국면에서는 최대한 취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되겠죠. 그런 운에 고기를 더 잡겠다고 이렇게 무리를 하다간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강하게 운기에 하락이 오는 삼재라는 띠들이 있습니다. 이 삼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뱀띠, 닭띠, 소띠, 그 다음에 말띠, 범띠, 개띠,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같이 같은 한 배를 타는 식이 됩니다, 이게. 이 띠들이 어떤 같이 안 좋은 운기를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안 좋다는 운기는 뭐냐면은 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주장이 먹히지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에 호랑이띠 같은 이런 운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내가 불리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서 괜찮고 대운에서 괜찮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타인과의 구설에서 내 말빨이 먹히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 같은 거 많이 찾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을 내가 고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참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몇 년을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삼재 걸린 띠들, 특히나 사업체를 적지 않게 운영하거나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3, 4 일원하고 매사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하 직원이라든가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거래처, 직장인이라면 윗상사와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일반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괜히 사소한 거로다가 이렇게 엮여서 그 구설이 끓는다면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경찰서 출입도 할 수 있고 자칫하면 사건이 커지면은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삼재가 왔을 때 이렇게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같이 오는데 이게 각 띠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원숭이띠가 지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쥐띠가 제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용띠가 화개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따로. 근데 요즘에는 각 띠별로 본인이 제왕처럼 장성딸이라고 하는데 장성딸 내가 장군같이 그러한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원숭이대로 내가 주인공이다. 쥐띠는 쥐띠대로 내가 주인공이다. 용띠는 용띠대로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협동사회, 농사가 주로 뭐 중요한 산업이 됐고 이러한 띠들의 역할이 협동을 이루면서 같이 맞물려가는 사회였다면 요즘에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세분화되고 굳이 이런 역마 육회 화개살이 와가지고 내가 삼재가 와가지고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당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역마살이 왔다. 이게 전부 역마가 걸려요. 다 묶어서 하면 역마 육회 화개살이 되는데 여러 할 때에 역마살이 올 때 뭐냐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들한테 시비가 붙다가 저는 못쓸 놈이다 그래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세계에서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품앗이라 그러죠. 오늘은 이놈 가서 해주고 내일은 저놈 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굉장한 그 고난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삼재를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요즘에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주로 나타나는 게 그 주위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 위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운으로 간다. 즉 원숭이띠, 닭띠, 개띠부터 해서 쭉 상승을 해왔어요. 몇 가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역마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공통적으로. 그럴 때에 이때부터 쭉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잘 나가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이때까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럴 때에 보면은 나의 반대편 세력들이 어떤 힘을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져가니까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주도력을 가져가니까 이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이럴 때 굉장한 반발에 의한 충돌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뭐냐면 내 밑에 사람이 날 갖다가 은근히
모함을 하고 씹는다 이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 전에 나한테 굽신굽신 거리던 사람이 나한테 엉겨붙고, 사업하던 사람도 내가 그 전에 도와줘가지고 잘 이끌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 괘씸한 것 같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나는 지금 이때까지 올 때까지 어떤 자만심에 차 있어요, 대개가. 근데 이런 웬만한 범부필부들이 되면은 그럴 것도 없죠. 근데 사회적인 주도력이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은 이럴 때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센 게 뭐냐? 각 원숭이 띠는 원숭이대로 장성, 쥐띠는 쥐띠대로 장성, 그 다음에 용띠는 용띠대로 장성.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이때 직격탄으로 역마에 맞는 것이 쥐띠가 해당이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장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쥐띠가 1순위로 어렵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는 뭐냐면 장성을 지나서 화개지가 돼가지고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용띠해에 가야 이제 뭐냐면은 지살, 내가 뭐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띠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원숭이띠가 답답하다. 세 번째는 용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장성이 돼야 되니까 지금 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월살. 오히려 이럴 때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가적인 이익. 장사하는데 내가 그 전에 점포가 서너 개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세 개가 문을 닫아서 내가 장사가 잘 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 증여를 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띠는 괜찮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띠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띠가 일단은 순번대로 봐서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된다. 오히려 용띠 같은 경우는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쥐띠, 원숭이띠, 용띠 순으로 일단 어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띠가 된다. 용띠는 뭐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가운데 그런 길작용도 있다는 것이니까 또 너무 또 자만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띠만 가지고서 한다면 이게 굉장히 너무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띠들 중에 과연 어떠한 일주들, 일주별로 또 흉하냐 길하냐를 놓고 보면 육친적으로 많이 드러나. 육친적으로. 신유술, 해자, 축 요 기간 동안에 고생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발복이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괜찮았던 사람들은 이때 가서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주가 뭐냐? 이제 이러한 쥐띠, 원숭이띠, 용띠 순으로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일간별로 볼 때 어떤 일간이 안 좋나 이거예요. 첫 번째가 병화일간이다. 자, 이민년이 있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병화 같은 경우는 편관에다가 편인이 와요. 특히나 사주원국에 병화가 이렇게 신까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축 맞고 여기도 축 맞고 있죠. 그래서 병신일주들, 그 다음에 병하면서 어디에 그런 신금이 있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저런 쥐띠면 더 심하고 그
그 다음에 원숭이 뛰면은 좀 그나마 좀 덜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다른 일간에 비해서 1순위로 안 좋은 거예요. 집 이사해야 되고, 집에 남자라면은 배우자와의 다툼, 그로 인해서 이혼수 조심해야 되고, 여자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충하면서 이 안에 신중의 임수, 이것이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와의 어떤 다툼, 그로 인해서 가정도 힘들 수가 있어요, 가정도. 근데 병화 자체가 편인이고 편관이고, 이게 남의 어떤 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남의 일에 끌려다니고 피곤하고 문서도 잡는 게 굉장히 돈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잘못 매매를 했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 상당 기간을 현찰이 묶이면서 힘든 시기 가야 한다. 언제까지? 미년까지. 2027년까지 고전하고 2028년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년간 묶이는 부동산이 되기 쉽다. 조심해야 될 필요 있죠.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 특히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편관이고 이런 부담스러운 문서로 묶이면서 현찰이 상당 기간 묶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편관을 받다는 것은 내가 폼을 잡기 위해서 사세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돈은 많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시간을 보니 상당히 오래 가더라. 만약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인대운, 묘대운, 아니면 축대운, 그 다음에 뭐 사대운, 오대운, 사대운 좀 나아요. 미대운이나 오대운이나 뭐 이게 어정쩡하게 걸리면서, 그런 대운 걸리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운이 왔다. 자, 자칫하면 크게 한번 가라앉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병화 일간이라면 반드시 사업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대운에서 좋다면은 이때 잡는 문서로 인해서 뭐 내가 오랫동안 묶여도 괜찮은 그런 물건이다. 그런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돈도 없는데 무리해서 부동산이 욕심이 나가지고 어떤 매매를 했다. 이거는 사업하는데 아주 지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병신일주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에서도 마찬가지, 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충하면서 문서를 매매하는 운이기 때문에 매매에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편관이 오니 사업하면서 폼 잡다가 돈이 많이 날아갈 일이 있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관제 구설로 인해서 사업도 안 되고 내 권위도 실추되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장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편관이 오니까 내가 굉장히 좀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부서이동 되고 하죠. 자가 있든가 신이 있든가. 그런 가운데 편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일하는 조건상 힘들게 일한다. 빡세게. 현장도 가고 또 책상에 앉아서 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서 또 그것까지 결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단 임수를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사주원국에 이렇게 임수를 썼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승진이 될 수가 있죠. 요런 사주들은 예외입니다. 예외고, 대신에 일은 빡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라도 좋게 매칭이 되기 쉽지 않으니까 남녀 간의 어떤 교제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병일간이다. 근데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임수를 갖다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병신일주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총각 같은 경우, 또는 아가씨 같은 경우, 결혼을 안 한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에 결혼도 되기도 한다. 반대로 기혼 남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상당한 부부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외에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안 좋은 운에서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상가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운에 좋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골치 아프게 매매가 안 됐던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부동산, 상가 이런 것들. 시에 신자진이 있던, 일에 신자진이 있던, 월에 신자진이 있던, 이럴 때에 그런 물건들이 처리가 된다. 이런 것은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주도력을 행사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막히는 수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체를 크게 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 대운도 불리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안 좋다면은, 사주를 잘 보는 상담소에 가서 한번,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1순위가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순위가, 2순위가 모토가 되겠습니다. 무토가 여기서 병하면서 쥐띠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안 좋고, 병하면서 용띠가 안 좋다. 이렇게 순번을 매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 해자, 축,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인묘진 사업이 구간은 뭐냐면 재물적으로 하락 구간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민년이 왔다는 건 뭐냐면 큰 조직, 이럴 때 어떠한 유혹이 오냐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아이템 같은 게 오고 이럴 때 큰 편제가 오니까 큰 돈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큰 조직에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이 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럴 때 잘못하면은 인묘진 사업위로 가면서 재물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흐름으로 가죠. 그래서 이럴 때 자칫하면은 돈은 많이 어떤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날 거로 봤는데 신통치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럴 때에 투자만 잘 했다면 이럴 때에 정관이면서 정제가 오므로 보상을 충분히 이때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그 사업하는 그 분들의 상황을 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요때는 상황 파악 잘 해가지고 요때 잘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사오미로 가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무토가 무신이 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무신일주고 신이 월에 있던 시에 있든 간에 이건 뭐냐면 식신을 쓰는 어떤 그 제조업이나 교육, 요식업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직원들하고 수하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하고의 마찰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운에 어떻게 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인원을 줄이고 어떤 큰 조직에서 납품을 해주기로 했다면은 이럴 때에 직원을 줄이고 어떤 아웃소싱을 들여다가 그 아웃소싱으로 물건을 받아다가 넘기는, 유통납품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나아요. 직원을 줄이고. 그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써서 내가 이익을 더 취하겠다 그러면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 마찰로 인해서 쉽지 않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런 그 신금을 쓰는 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공망이 된다. 공망이. 무신일주는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일주 같은 경우도 일주 중에 일간은 괜찮은데 승진하고 괜찮은데 기후일주는 뺀다 여기서. 그래서 무신일주 안 좋고 기후일주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굳이 여기서 친다면 무는 다 안 좋지만 무신일주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낀다면 기일주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공망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설을 완전히 줄이고 그 다음에 유통납품 물건을 아웃소싱 받아서 넘기는 거 납품 받아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고 무신일주가 아닌 상태에서 관을 써서 무슨 관 납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신일주보다 나은 거죠. 낫고 사업 자체가 어떤 피곤하게 돌아가는 그런 운 중에 하나다. 자칫해서 대운도 사오미 운 흘러가고 그런 운이라면은 이럴 때에 자칫하면 자본이 많이 나가면서 그 후에 진사오미 운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직장인 같은 경우가 간목을 쓰는 사람 괜찮습니다. 간목을 쓰는 사람은 이때 승진도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때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승진을 해도 승진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런 승진 인사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자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시비가 붙는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운이 경찰서 출입이나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깎아먹는 그런 식의 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원숭이띠, 쥐띠, 원숭이띠, 용띠 순으로 무토가 쉽지 않다. 사업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 이런 분들 3, 4 일어나시고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마찰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공이 마찬가지가 돼요. 다음 세 번째로 을목이 되겠다. 자, 을목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천을 귀인이고 요때도 귀인이었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지나서 진년 하반기부터는 풀려나가요. 직장인이나 사업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을이면서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병화나 이런 분들은 이때 장생이 되면서 하는 일에는 괜찮습니다. 요식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조업 하는 사람, 교육 관련 사업하는 사람, 유치원이나 기타 아예 조그만 애기들 가르치는 그런 유아원 이런 데 괜찮다 이거예요. 학원도 괜찮고 이런 건 왜냐하면은 이런 활동운이 장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들어오면서 사업은 잘 됩니다. 되는데 뭐냐하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때 진년 상반기까지는 재물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벌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글자가 없는 분들이라면 주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큰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납품을 하던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유통을 하던가 요즘에 많이 하죠.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무슨 치킨집도 하고 피자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걸 쓰지 않는 분들은 그럴 때에 내가 영업 장소를 차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을 차렸는데 주위에 한두 개가 더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물적으로 압박을 받는 운이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쥐띠, 원숭이, 용띠 순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내 밥통을 누가 와서 침범을 했으면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어떤 그 건강 악화, 시비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운기 하락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돈벌이도 안 되는데 그냥 경찰서도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여차해서 사업 자체가 참 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 유형상 이런 글자가 아닌 분들 아니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시 접고 좀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조건에 이런 그 을일간이라도 신이 있거나 진이 있거나 자가 원국에 있다 그러면은 매매는 되니까 신자진이 연 빼고 신자진이 어디에 있더라도 매매는 가능하니까는 일단 매매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망하는 게 좋아요. 물론 대운에서 사오미 운 딱 가가지고 재물운으로 빠져나가면 괜찮아요. 신대운 같은 경우 괜찮고 을목 같은 경우 신대운 같은 경우 돈 많이 법니다. 그런 거 아닌 다음에 웬만한 보통 많은 한 5, 60%, 60, 70%의 확률에 해당하는 그런 을일간이라면 이때의 재물적인 압박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또는 기혼자들은 배우자의 어떤 그 바람 이런 거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에 뭐냐면은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 사업. 물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으면서 사주가 사업을 치고 나갈 만한 사이즈가 되면 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낮추고 3, 4 일어나면서 이런 그 묘년, 진년 상반기까지는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살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겁니다. 순서는 쥐띠, 원숭이띠, 용띠 순으로 하락하게 되고 재물적으로도 많이 겁탈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다음에 병화나 사화를 쓰는 분들은 이럴 때에 재물 겁탈 주로 나가는 것이 배우자의 건강 악화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또는 주위 친지나 친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럴 때 겁재가 오면은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 원국을 잘 살펴보고 사주를 보아서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혼 남녀 같은 경우라도 뭐냐면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집안 분란 이런 게 올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그동안 괜찮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배우자도 문제가 생기고 재물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이런 겁재운이 된다. 그 다음에 삼재가 겹쳤으니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간목이다. 간목이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가 이민 계묘를 지나고 갑진 이렇게 오죠. 전부 인묘 갑을 이렇게 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은 재물적으로 곤란,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출연,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위축이 되고 이런 운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간목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 같으면은 이때 비견이니까는 괜찮아요. 이때 겁재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이 많죠. 특히
사주 원국에 오가 있든가 미가 있든가 이런 사람 같으면 여기 갑기합, 여기도 갑기합 되는 거예요. 재물 날라가고 기존에 결혼한 남자 같으면은 배우자가 부정한다. 거기다가 3재까지 걸렀으니 배우자가 내 말 안 들어요. 나 무시하고.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돈이 나간다. 이 돈. 남자 입장에서는 재물이 돈이죠. 그렇게 되고 여자라 그래도 요런 요인에 의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갑일간 중에 축이 있고 미가 있고 오가 있다. 이분들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물 파손, 재파 이런 게 일어나고 남자 같은 배우자, 재물, 여자 같으면 재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 수 있는 운이 오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화나 병화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돈은 들어온다 이게. 돈은 들어오는데 주위에 동료 또는 형제, 자매 그러지 않으면 마누라, 배우자, 남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혼 남녀들은 배우자 부정 자체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그로 인해서 골치 아플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 사와 오와 쓰는 사람 외에 유통을 하던가 아니면은 큰 조직과 관련돼서 하는 대리점 사업한다든가 프랜차이즈 사업한다든가 이런 글자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묘, 진년까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사업 확장을 해야 되냐? 운에서 사업이온 가면은 재물운은 좋게 나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트한 관리, 지금에서 매출이 더 발생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운영할 수가 있겠다. 귀좁지만 그 정도까지는 유지하고 더 넓어지면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약간 무리해서 시설을 늘리거나 뭐 했다 그러면은 재물겁탈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니까는 뭐 갑자기 뜸해지든가 손님이 그래서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하는 분들 중에 시설 확장하는 거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잘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은 잘 될 확률이 별로 없죠. 유통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그 대운조차도 안 좋으면 뭐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년까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황 봐서 경기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지가 않다. 경기가 좀 나도 돼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들면 바로 가게를 접고 잠깐 1, 2년 정도 휴식 기간을 취하고 다시 준비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것도 한번 방법적으로 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중에 쥐띠, 원숭이띠, 용sun으로 이런 사화나 병화가 없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물적으로 나가는 것. 이럴 때에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내가 1년에 한 1억을 버는 것 같다. 5천만 원을 버는 것 같다. 그러면 한 5% 정도, 1억 벌면은 한 그 500 정도, 이 정도 그냥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타 가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잔뜩이나 삼재 걸려서 안 좋은데, 요런 운을 그래도 무사히 넘길 수가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요런 운에는 간목이 인을 봤으니 녹을 세웠다. 나의 뜻을 땅바닥에 내렸다 이거죠. 이렇다는 것은 직장 잘 다니다가 그만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처녀총각들은 이럴 때에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데 삼재가 걸려가지고서 뭐가 좀 상황 좋지가 않죠. 근데 결혼하고 이런 것은 뭐 문제는 없다고 봐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 사화나 병화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할 만한 그런 것이 장생하고 좋은데 사주상으로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될 것이 됐다가 나중에 쉽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웬만하면 버티는 게 낫겠어요. 낫고 만약에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대운, 사주 원국 잘 살펴보고 대운에 따라서 내가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리고 사업 분야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것을
좀 실력 있는 데 가서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준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릇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잘났다고 솔직히보다 3, 4 일어나는 자세로 쥐띠, 원숭이띠, 용띠 손으로 안 좋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진사오미 가면서 신유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그 나중엔 또 괜찮아져요. 이런 그 어떤 유혹 같은 거 있는 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력 있는 그 철학원 같은 데 가서 한번 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웬만하면은 그릇이 아니라면 참고 버티는 게 좋겠죠. 아무리 그 직장에서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직접 필드에 나와서 사업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그 조심해야 될 순서니까, 그리고 띠의 순서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그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피용치길 미리 이러이러한 띠나 일주들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의 팩트를 놓고 여기다가 물론 대운이나 사주홍도 봐야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대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3, 4 일어나고 미리 알고 대처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올린 것이니까 너무 그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러한 그 역학적인 운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초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훨씬 슬기롭게 이민년 2022년을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